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MAG라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기존의 대규모 사전학습 언어 모델인 버트와 엑셀넷의 음성과 영상 정보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합한 것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핵심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MAG라고 해서 멀티모달 어댑션 게이트라는 작은 모듈인데요. 이것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델리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 만들어진 언어 모델에 MAG라는 것을 붙여서 비언어 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발표는 먼저 연구 배경과 기존 언어 모델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 MAG의 핵심 아이디어와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와 결론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단순히 말의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텍스트에서는 어떤 단어와 문장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고, 음성에서는 억양이나 목소리의 크기,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또 영상에서는 이제 표정이나 몸짓 같은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예시를 들어서 누군가가 정말 잘했네라고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미소를 짓고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면 실제 칭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을 찡그리고 약간 비꼬는 말투로 말을 했다면 같은 문장이더라도 비판이나 조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버트나 엑셀넷과 같은 사전학습 언어 모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아주 많은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력으로 받는 것은 텍스트 토큰입니다. 즉, 텍스트를 받아서 단어 표현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성이나 영상 특징을 직접 입력받도록 설계된 모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 분석처럼 목소리나 표정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텍스트만으로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도 여러 멀티모달 모델들이 존재했습니다. TFN은 텐서를 이용을 해서 여러 모달리티의 조합을 직접 계산을 하고, 이제 MFN 같은 경우에는 모달리티별 LSTM과 공유 메모를 이용해서 정보를 결합을 합니다. RMFN은 여러 단계에 걸쳐 반복되는 이제 모달리티를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MUIT는 크로스 모달 어텐션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 상호작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멀티모달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버트와 엑셀넷의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MAG라는 작은 모듈만 추가합니다. 즉, 기존 언어 모델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멀티모달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MAG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버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장의 앞쪽과 뒤쪽 문맥을 모두 활용을 해서 단어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전학습 방식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정말 이렇게 마스크 토큰으로 비어져 있다면,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 마스크 토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예측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렇게는 앞에만 있지만 사실 뒤에 문장이 있더라면 뒤에 문장도 참고해서 마스크 토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열 기반 자기회기 사전학습 언어 모델인데요. 어, 위에서 설명드린 버트 모델은 매우 좀 유용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전 학습할 때는 마스크라는 특수 토큰을 사용하지만 이제 실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마스크 토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마스크 토큰을 서로 독립적으로 예측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엑셀넷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퍼뮤테이션, 즉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예측하지 않고 다양한 예측 순서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의 실제 단어 순서는 그대로 두지만 학습할 때 어떤 단어를 먼저 보고 어떤 단어를 예측할지의 순서를 다양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 리글레시브 방식이면서도 양방향 문맥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은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에 이제 non-verbal shift를 더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텍스트가 기본적인 의미를 결정을 하고 이제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이죠. 이제 음성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위에서 그 옆에서 수식으로 나와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조금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트가 like드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벡터로 표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자가 이 말을 할 때 표정이 부정적이고 소리도 비꼬는 억양이었다면 실제 의미는 단순한 긍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like드의 표현을 기존 위치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때 얼마나 이동시킬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지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MAG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텍스트가 기본 의미로 먼저 뼈대를 만들고 음성과 영상이 그 의미를 보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AG의 전체 구조는 크게 네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입력으로는 현재 단어의 텍스트 표현인 ZI, 그리고 음성 정보 AI, 영상 정보 VI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텐션 게이팅을 통해서 지금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음성과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Non-verbal Displacement Vector, 즉 비언어적 이동 벡터 HI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원래 텍스트 표현에 이 이동 벡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제 단어 표현을 shifting, 즉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과 영상이 반영된 새로운 멀티모드 표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단어에 필요한 음성과 영상 정보만 골라서 그 정보의 의미를 이용을 해서 단어의 의미 벡터를 이동시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어텐션 게이팅입니다. 이 수식에서 ZI는 현재 텍스트 표현이고, 그 다음에 VI는 현재 단어와 대응하는 영상 정보, AI는 해당 단어 구간의 음성 정보입니다. 텍스트와 영상을 붙여서 하나의 벡터로 만든 뒤 이렇게 가중치를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GIV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텍스트와 음성도 똑같은 방식으로 GIA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이제 이 계산된 두 값은 각각 현재 단어를 이해할 때 영상 정보와 음성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게이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표정과 목소리를 똑같이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단어와 관련성이 높은 비언어 정보는 많이 반영하고 관련성이 낮은 정보는 적게 반영합니다. 즉, MAG에서 게이트는 일종의 정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언어적 이동 벡터 HI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음성, 영상 특징은 서로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텍스트는 768차원인데 음성과 영상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상태에서는 바로 더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WA와 WV라는 학습 가능한 변환을 이용을 해서 음성과 영상 특징을 텍스트 표현과 결합 가능한 공간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앞에서 구한 게이트의 값을 이제 곱하는데요. 뭐 음성이 중요하면 이제 GIA가 크게 작용을 하고 영상이 중요하면 비디오 GIV가 크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최종적인 HI는 텍스트 표현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인지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텍스트 표현을 이동시킵니다. 수식을 보면 원래 텍스트 표현 GI에서 이제 이러한 수식을 더해서 새로운 GI라는 표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HI가 이동 방향이라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알파는 얼마나 많이 이동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스케일링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음성과 영상 정보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텍스트 의미가 완전히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제 여전히 텍스트가 중심이고 비언어 정보는 텍스트를 보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를 이용을 해서 비언어 정보와 텍스트보다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을 합니다. 수식에서는 HI가 너무 크면 알파가 작아져서 이동량을 줄이게 됩니다. 뭐 반대로 적절한 크기라면 그대로 반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알파의 수식을 보시면 여기 이제 베타가 들어가게 되는데, 베타는 비언어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제 즉 게이트가 무슨 정보를 반영할지 선택하는 역할이라면, 이런 스케일링은 그 정보를 얼마나 강하게 반영할지 조절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예시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예시를 더 넣었는데요. 문장이 I like it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만 본다면 이제 like라는 단어 때문에 모델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화자의 목소리가 낮고 이제 비꼬는 억양이고 심지어 얼굴도 찡그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MH는 먼저 like라는 단어와 현재 포장 그리고 목소리의 관련성을 계산을 합니다. 부정적인 비언어 정보가 감정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높은 게이트 값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정적인 방향이 이제 HI를 만드는데요. 이제 그 후 마지막으로 원래 like드의 긍정적인 텍스트 표현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모델이 이제 단순히 like드라는 것을 보고 긍정이라고 바로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like드라는 말을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했는가까지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MAG는 버트 모델을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버트에는 여러 개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가 쌓여 있습니다. 전체 M개의 인코더라고 하면 먼저 앞쪽 J개의 인코더를 통과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맥이 반영된 텍스트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중간 표현은 이제 MAG를 적용을 하는데요. MAG가 음성과 영상 정보를 이용을 해서 기존 텍스트 표현을 이동시키고 이제 이 멀티모달 표현이 나머지 M-J개의 인코더를 통과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LS 토큰의 표현을 이용을 해서 감정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제 MH가 여기 중간에 들어갔냐라고 하시면 이제 뒤에 실험 결과에서 나오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벗뿐만 아니라 여기 PPT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엑셀넷에는 어디에 들어갈까 이제 버트 모델과 동일합니다. 이제 입력 토큰을 엑셀넷에 인풋 인베더에 넣고 그 다음에 앞쪽 제2의 인코더 레이어를 먼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제2번째 레이어에서 생성된 텍스트 표현에 MAG를 적용을 합니다. 각 단어와 연결된 음성과 영상 정보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이동시키고 그 결과를 다시 나머지 인코더 레이어로 전달합니다. 마지막에는 CLS 표현을 이용을 해서 감정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즉 버트와 엑셀넷의 내부 구조는 다르지만 이제 MAG 입장에서는 언어 모델 중간 표현을 받아서 비언어 정보를 반영한 뒤에 다시 원래 언어 모델에 돌려주는 방식은 버트와 엑셀넷 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에서는 대표적인 멀티모달 감정 분석인 이제 MOSI와 그런 다음에 MOSEI를 사용을 했습니다. MOSE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리뷰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각 발화에는 -3에서 +3까지 감정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여기서 -3은 매우 부정적이고 +3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제 MOSE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MOSI보다 훨씬 큰 멀티모달 데이터셋이고 추가적인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음성 같은 경우에는 호버랩을 이용을 해서 높이, 발성 품질, 포먼트, 음성 강도 같은 이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페이셋을 통해서 얼굴 액션 유닛이나 랜드마크, 머리 자세, 시선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MAG가 적용된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제 MAG 버트는 일반 버트보다 더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이제 MAG 엑셀넷도 기존 엑셀넷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는 단순히 강력한 언어 모델을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성과 영상 정보를 적절하게 추가했을 때 실제 감정 분석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에메이즈 버트와 에메이즈 엑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먼 레벨을 도달을 해서 거의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감성 분석 성능을 최초로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에메이지에서 왜 중간 부분에 들어갔냐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MIG를 첫 번째, 즉 초기 레이어에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타납니다.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초기 레이어에서는 아직 각 단어의 표현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단어 수준의 정보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어와 연결된 표정이나 목소리 정보를 결합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뒤쪽 레이어로 갈수록 언어 표현은 점점 더 추상적인 문맥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특정 단어의 음성이나 표정 정보를 직접 결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비언어 정보는 텍스트 표현이 너무 추상화되기 전에 넣어주는, 그러니까 추상화되기 전에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표는 실제 예측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반 엑셀넷과 이미지 엑셀넷과의 이제 예측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실제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0.6으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로만 사용되는 이제 엑셀넷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0.8 강도, 이제 긍정적으로 잘못 판단을 했죠. 하지만 이미지를 추가한 엑셀넷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마이너스 0.6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포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언어 모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비언어적 데이터를 보정 벡터로 승화시켜서 성능을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논문은 텍스트로만 사전학습된 버트와 엑셀넷이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음성과 영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 MAG라는 부착형 모듈을 제안을 했는데요.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 전체를 새로 만들지 않고 특정 레이어에 작은 모듈만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비언어 정보를 단순히 별도의 특징으로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 표현 자체를 이동시키는 워드 시프팅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번째로 게이트를 통해 현재 단어에 필요한 비언어 정보만 선택을 하고 이제 알파라는 값을 통해서 스케일링을 거쳐 그 정보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 실험 결과에서 이제 인간의 성능과 유사하도록 그렇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의 핵심은 이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두되 표정과 목소리를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상황에 맞게 보정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MAG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